올해 이제 3월에 러시아를 다녀왔는데요. 개발센터에서 러시아를 집중함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러시아 출장을 가고 러시아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뭐가 궁금할 거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통신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요금제는 어떤가, 통신요금이 비싼지, 그다음에 로컬 마켓이 있는지, 서드파티 빌링을 유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마케팅을 진행할 때 어느 매체에 사용하는 부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글로벌 국내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를 하시는데 글로벌 서비스는 직접 기출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콘텐츠 등원에서 매년마다 일정 개수 있는 게임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 퍼블리싱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부분에서는 FSN, 운영 QA랑 사업 부분은 PIG와 IGS 부분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30개의 글로벌 런칭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이 PIG의 담당으로서 이제 참여했었고요. 직접 이제 그 해외 국가에 대해서 방문하고 그리고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직접 보고 이제 체험한 거였었고요.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인도나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순으로 이제 다녀왔었고요. 지금이 이제 네 번째고 러시아고요. 왜 이쪽 지역을 갔냐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서로 막내들이 잡고 시장 자료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알지 않더라도 이렇게 포럼 아니면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브라질이나 인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어서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그 실시장을 조사를 해봤고요. 실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방문 전에 그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 서적도 찾아보고 그리고 구글도 찾아보고 구글에서 뭐 역사, 문화, 그리고 에베니 자료나 그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볼 수 있는 얀덱스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자료들도 다 찾아봤었고요. 실제 이렇게 사전에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황에서 러시아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러시아에서 미팅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미팅을 진행했냐면 러시아 게임 시장을 누가 제일 잘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이 업체 선정을 했었고요. 결국은 러시아 시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 거냐? 러시아 퍼블리셔 그리고 러시아 매체사 그리고 마케팅 에이전시 빌링 그리고 PC방도 직접 가봤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 매장들도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업체들 저희가 만났던 업체들인데요. 지금 이분에서 지금 연사 저 다음 연사로 발표하실 분이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 부분들 졸업한 분께서 오셨는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상위에 있는 부분들을 그 우수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간단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추운 나라 그리고 면적이 엄청 넓은 나라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알고 했었는데 실제로 러시아를 바라볼 때 한 단일 언어권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한 1.4억 명 정도가 러시아지만 러시아는 공용어로 쓰고 있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사람들, 벨라루스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어가 이제 공용어로 쓰이는 국가들이 뭐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나 키르기스탄 같은 국가였었고요. 실제 러시아 사용 국가들도 많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아르제바이잔이나 조지아나 그러니까 이 국가들을 보면 과거에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통용된다는 거고요. 이 국가들의 이제 전체 그 인구수를 보면 3억 명 정도 돼서 그냥 작은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작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게 넓게 보면 러시아어권으로 봤을 때는 3억 명의 큰 시장으로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GDP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5조 달러, 러시아는 1.5조 달러. 근데 1인당 GDP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왜 GDP를 보냐면 해외를 돌아가다 보면 GDP는 결국 소득 수준이고 소득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 게임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라는 거예요. 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3.3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12,000달러,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구매력 부분도 이 부분이랑 비례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러시아 쪽, 저희가 뭐 일주일밖에 안 다녀왔고 뭐 조금 러시아에서 오래 체류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게임도 보고 그다음에 한국인 거기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도 만나고 러시아 분들도 만나고 봤을 때는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는 군사 쪽이 군사 문화가 되게 좋습니다. 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요 지역에서 뭐 탱크라든지 이런 군사 쪽이 좀 잘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너무 강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었고 정부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그 파워는 되게 중요했었고요. 문화적인 부분, 종교 부분이 있는데 종교 부분들은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종교회라는 게 국교 거였었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분명히 다른 국가의 유럽에 비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게임들을 봤을 때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차이들은 많이 커 보이진 않았습니다. 많이 커 보이지는 않았었고 그것들이 문화적인 제약 때문에 게임이 워킹하지 않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보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프라 부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통신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 국가별 어느 정도 러시아의 그 국토 면적 기준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실제로 55.9%인데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더 고민해보고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러시아 같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55%고 실제 만나서 그리고 겪어본 바로는 그 도심에서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 토지 속도 같은 경우 16.6메가로 러시아가 한국에 비해서는 낮아요. 낮지만은 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은 94.7%로 한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지만 그 일본이나 다른 뭐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는 좋은 수준. 그리고 저희가 통신 요금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부 퍼블리셔를 만나서 왜 러시아의 모바일 게임이 조금 더 안 되냐, 그다음에 물어보면서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서 게임을 다운로드 안 하거나 모바일에서 안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러시아는 굉장히 쌉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를 가서 한번 살펴봤더니만 실제 20기가가 10,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소득 수준이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20기가가 30,000원이 나와야 돼요. 한국 기준으로. 근데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봤을 때는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통신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저희가 이제 결국은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이나 그 국가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수단은 인터넷 서비스라고 로컬 매체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로컬 매체가 많이 발달이 됐다는 거는 현지에 인터넷 발달 속도들이 많다는 걸로 대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로컬 매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각 주요 서비스별 1위를 봤는데 메신저 같은 경우는 왓츠앱을 썼고요. SNS는 페북이랑 색깔이 비슷한데 VK라고 해서 러시아 고유의 SNS 서비스고 검색은 구글보다는 얀덱스가 더 많았었고요.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는 그 메일로라고 해서 그 러시아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일 만들 때 한 메일 만들시 이쪽에서 mail.ru 러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포털처럼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앱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자 마켓이 있나 로컬 마켓이 있나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실제로 마켓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구글이랑 앱스토어 마켓이 가장 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오토 서비스인 택시 같은 경우는
국어가 들어가 있긴 하나 얀덱스가 1위 업체였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쪽은 유튜브 쪽이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현재 매체 마케팅 집행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시장.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게임 시장 얼마나 크고 어떤 장르들이 인기가 있는지를 모바일이랑 PC 딱 두 축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 러시아 게임 시장은 10억 달러로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1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플랫폼별 기준 PC가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콘솔들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레벨링 통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다운로드는 구글이 많았습니다. 구글이 84%로 가장 많았었고 이 비중이 이제 한국에 비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다운로드가 많이 발생을 하는 봤을 때 268%였었거든요. 그 말이 그냥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은 만큼 다운로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보면 iOS 같은 경우 구매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iOS가 조금 매출 비중이 늘어났고요. 하지만 그 매출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한 14.8% 아직은 많이 낮은 거고요. 실제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이 순위가 되면 얼마나 소득을 발생을 할 거냐, 매출을 발생을 할 거냐 봤을 때 지금 1위 게임인 바이킹스 같은 경우는 65만 달러, 클래시 로얄은 30만 달러. 쭉 이제 매출이 이제 그 2월 매월 18년 2월 구글 마켓 매출 기준이거든요.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아직도 작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리니지 M이 워낙 매출이 많아서 1.4%밖에 안 되는데 많게는 20%나 10%, 20% 내외 정도의 순위에 해당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구매력을 봤는데요.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갈지 말지는 결국은 얘네들이 얼마나 돈을 쓸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실제로 글로벌 서비스, 한국, 일본 서비스하고 글로벌 서비스하고 있는 세 개의 게임들을 봤습니다. 캐주얼한 클래시 로얄, 전략적인 하드한 로드 모바일, 그 다음에 리니지 투 레볼루션 이 세 가지를 봤는데 결국은 이 구매력이라는 게 하루 매출을 하루 DAU를 막은 알프다고 수치로 봤을 때 결국은 1 DAU당 한 명 유저당 얼마나 하루에 쓸 수 있는 지불력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결국은 이 것들을 봤을 때 클래시 로얄 같은 게 16.5%였었고 로드 모바일 18.8%, 리니지2 같은 37.6%였습니다. 결국 그 앞에서 말했던 GDP, 1인당 GDP랑 얼추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느 장르들이 모바일에서 인기 있냐고 살펴봤었는데 매출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전략주가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요. 실제로 바이킹스가 1위였었고요. 아마도 저희가 바이킹스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전략 장르이기도 하지만 이 소재 자체가 러시아 쪽에 조금 더 익숙한 바이킹 소재여서 1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게임들도 이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게임이었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MMORPG로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 그 당시 2월에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1위였었고요. 그 다음에 날개의 전장, 가비스, 중국 게임들이죠. 2, 3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타워즈, 마블 팟캐스트 이런 게임들이었었고요. 퍼즐 같은 경우는 지금 플레이덱스, 소매정원이나 이런 게임들은 플레이덱스라서 벨라루스 회사인데 기반 자체가 러시아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조금 더 친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이 러시아에서 기반한 플레이덱스 게임들이 조금 더 상위에 나왔었고요.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킹소프트 게임들은 그 순위에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든스퀘어, 그 다음에 홈스케이프, 그 다음에 피시노 같은 경우는 다 플레이덱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 게임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탱크, PC에서부터 이 유저 풀들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 오브 탱크가 내전 게임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국 게임만 다 추출해서 살펴봤었는데 글로벌에서 잘 나가 성적이 좋은 게임들이 이 러시아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PC 온라인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및 유저 수 같은 경우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게임 어디서 할 거냐. 저희도 실제로 이제 현지 방문을 해서 퍼블리셔를 만나거나 게임 업체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PC방이 어디냐, PC방 가보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PC방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한 두세 군데를 돌아봤었는데 그 중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폐업을 했고요. 한 군데만 간신히 찾을 정도로 PC방이 한국만큼 많이 하진 않았었고 대부분 집에서 플레이해야 하는 여유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요즘 이제 스팀이 강세인데 그래도 러시아 시장은 웹사이트, 결국 러시아에는 로컬 퍼블리셔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통해서 게임을 접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들이 진출한, 이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온라인 게임들 리스트고요.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게임들은 대부분 러시아에 출시했더라고요. 저희는 PC방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봐서 어떤 게임이 인기 있냐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터뷰라도 하고 있었고 아이언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국 게임들은 되게 익숙한 게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되게 가서 이제 봤을 때 되게 친근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진출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몇 가지 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러시아어는 언어 전체가 알파벳 기반이 아니라 키릴 문자 기반이다 보니 러시아어를 적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 매출 상위 100개 게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83개 게임이 러시아어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게임에 러시아어 적용을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마켓에 있는 게임명이라도 아니면 마켓에 있는 등록 정보라도 러시아어로 등록을 해두신다고 하면 러시아 유저가 게임을 다운받거나 검색되는 데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별도 마켓이 없다는 특징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구글이랑 원스토어, 구글이랑 앱스토어 이 두 마켓을 통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빌드를 따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많은 게임들이 러시아만을 위한 빌드를 만들진 않더라고요. 실제 이제 유럽권으로 묶는다든지 아니 글로벌 전체로 묶는다든지 해서 빌드를 묶어서 진행하시는 게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에서 텔레그램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해요. 이제 보안 쪽에서 안전성이 있어서 텔레그램 보안을 지키는 거에 대해 가장 많은 가치를 두다 보니까 정부기관에서 텔레그램한테 정보를 요청을 하더라도 유저의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쪽에 너희 정보를 줘라 했는데 결국은 텔레그램의 말을 안 들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정부에서 차단할 조치가 없어서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 아마존이랑 AWS랑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단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실제 베이블로이 같은 경우는 차단으로 인해서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그 뒤에도 이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지만은 이제 러시아에 진출하거나 하실 때 이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쪽에 이제 AWS 쪽에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인터넷 서비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하얀색이 잘 안 보이는데 트위터나 페북은 하시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북 같은 경우 글로벌 나가는 데서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인기가 없어요. 막혀있지는 않으나 뭐 IP 차단될 거랑 막혀있지는 않으나 그냥 인기가 별로 없어서 여기 효율이 별로 없고요. 실제로 하지만 유튜브는 보면 많이 사용되기 유튜브 이런 건 괜찮지만 이 두 개 매체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인기 있는 매체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뭐 VK나 메일로나 OK 이 세 개의 업체들은 결국은 그 메일로라는 큰 그룹, 한국에 치면 네이버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자사 서비스고 이 서비스를 다 묶어줄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타겟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실제 마케팅이나 유입 집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러시아 시장을 진출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가 제가 짤막하게 다녀오고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것들 말씀을 주시면은 예.